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대감의 역사강의 유튜브 역상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43번째 강의인데요. 자, 우선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4대 성문에 대해서 아십니까? 4대 성문이, 네, 그렇습니다. 4대 성문의 이름은 숭례문, 흥인제문, 돈이문, 그리고 숙정문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이 4개 중에서 돈이문 빼고 현재 3개는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잘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 아니고요. 김씨, 이씨, 박씨, 조씨 이런 성이 아니고요. 바로 캐슬,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는 캐슬이라는 그 성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고구려라는 나라의 성 그리고 그리고 고구려가 성을 지었던 비법과 그리고 고구려의 전술까지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강의 시작할 터인데 시작을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이제 고구려의 성의 종류들 알아볼까 하는데요. 고구려의 성의 종류는 흔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지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산성이 되겠습니다. 평지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평지에다 만든 성으로서 이 평지성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은 주로 수도나 도시의 역할을 많이 했고요. 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 상황 또는 비상시에 이 수도와 도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평지성 산성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면은 고구려의 국내성 그리고 환도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여기에 평지성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요것에 이제 이렇게 산성이 있을 정도로 이 둘은 서로 가까웠습니다. 왜냐? 만약 이 평지성에 있을 전쟁이 나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산성으로 도망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산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산성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꽤나 산성이 많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고구려의 성벽을 종류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고구려의 성벽은 약 3가지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제 이 3가지를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는 석축, 석성, 두 번째 토성, 그리고 세 번째는 목책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석성은 말 그대로 돌로 지은 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숭례문 같은 것들도 바로 이 석성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성은 몽촌토성, 풍라토성, 서울의 한강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흙으로 쌓은 성들을 토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목책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만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목책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까지 알아봤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는 고구려의 성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고구려 성의 부분에는 일단은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퀄리티 있게 그리지 않을 거고 간단하게 그릴 거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일단은 성함 대표로 생각하는 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문이고요. 이렇게 성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를 이제 이렇게 성벽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성의 기능인데요. 이것 말고도 고구려에는 약 2가지 정도의 특별한 성벽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 이번 첫 번째는 바로 치라는 불리는 것인데요. 치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치라는 것은 이제 제가 역시 이것도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딱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치라고 하고요. 이제 이 부분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의 역할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이 치라는 것은 자 이렇게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 성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치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양쪽에 치가 있고 성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성문,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성벽,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치는 이제 적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3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치입니다. 수원 화성에도 이 점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원 화성에도 보시면 동북공신동이나 서북공신동과 같이 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기존 그것들이 그런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옹성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원 화성 각 4개 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이렇게 성문 그리고 이렇게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볼 옹성입니다. 자, 이제 이 옹성의 역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 1의 문이라면 여기는 제 2의 문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쪽에 바깥에 치면 이쪽에 이제 뚫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나 여기 둘 중 한 곳이 뚫려 이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선 사방이 막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건 사면 초과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양쪽 이렇게 막혔다. 그럼 저건 이제 들어오는 순간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 만드는 것이 바로 옹성이고요. 수원 화성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조선 후기에 고구려 양식의 성곽들을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적이 수원 화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까지 알아보았으면은 우리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전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고구려의 전술은 흔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청야수성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야수성 작전이란 것은 이게 들야자의 깨끗한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죠, 제가. 자, 흔히 이렇게 성이 있으면요, 이렇게 성이 둘러싸여 있다 칩시다. 이제 성 안에 마을이 있고 성 바깥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외부의 세력들이 침입해오면 여기에 있는 식량들을 뺏기지 않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이 났다 싶으면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불살라 버려가지고 이제 여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물 같은 것도 전부 다 메꿔 버려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식량이나 아니면은 물 같은 그런 식량 물자들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야수성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전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이 작전의 장점은 우선은 장기전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고구려 산성들은 애초에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산성들인데 애초에 거기에 뭐 우물이나 식량수단 그런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산성을 쭉 해가지고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여기 한 3군데 정도의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마다 식량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밥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는 장기전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도록 산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를 공격해오던 것이, 자, 이제 지도를 그려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가 좀 마르긴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게 이제 한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 백제, 그리고 여기가 고구려가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러시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중국이 되겠는데, 자, 이제 우리 고구려는 러시아랑은 그래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랑 부딪혔다? 이제 이 중국이랑 부딪혔기 때문에 중국의 침략에 가장 많이 나라가 고구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입장으로서, 근데 중국이 오면서 상당히 땅이 넓잖아요.
수도가 한 베이징에 한 여 정도나 여 정도쯤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까지 오려면 대략 몇 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십만 명이 되는 이렇게 몇십만 명이 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국군은 주로 무기, 물, 식량 등 많은 것들 들고 오는데 2년 동안에 그 무거운 걸 메고 올려가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힘도 죽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에서 무기는 버리는 즉시 들키니까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식량을 조금씩 버려가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왜냐, 물은 많이 있어도 별로 무겁지 않죠. 식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체 형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버려가다가 마침내 고구려 와가지고 전투를 시작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거는 이제 청야 수송 작전을 펼칠 테고 그러면 꽤나 긴 장기전이 이어질 텐데 대략 보통 고구려가 최소 한 달에서 길면은 몇 년까지도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장기전 유리가 한데 문제는 중국이 이제 식량을 없지 않습니까? 오면서 다 식량을 이렇게 버렸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장기전 계속 되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죠. 왜 군사들 하다못해 그때 당시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 할 수 있었던 말조차도 죽여버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당나라가 중국이 이제 이렇게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고구려가 항상 이렇게 이 넓은 만주에서 벌판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안시성 전투가 되겠는데요. 이 안시성 전투는 상당히 중요한 전투예요. 청해수성 전투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투인데 자, 예전에 중국에서 고구려 마을 때 약 2번 정도 공격해요. 하나는 수,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인데요. 이제 수나라는 총 2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옵니다. 양제가 2번에 걸쳐서 공격을 해오는데 망하니 결국 당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이 당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고구려를 침입해 오게 됩니다. 자, 당시 이쪽에 있었던 베이징이 이제 이 고구려를 침입해 오니까 이렇게 천리장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천리장성인데요. 연계선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이 돌파당하고 이제 평양이 올려가니까 이제 올려면 여기 안시성이 한 곳이 지나야 됐어요. 왜냐면 이 주변에 산이 너무 많고 험준하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 있는 그나마 평지와 산성이 반대 정도 섞여 있는 그런 지점인 안시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안시성의 장군이 누구였냐 하면은 양만춘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당시 연개순과 쌍벽을 이룰 만큼 대단한 분이 바로 이제 이 양만춘 장군이 되시겠는데 이 양만춘 장군이 놀랍게도 안시성의 성주였던 것이죠. 이런 자연사의 성주였는데 당나라가 수나라가 점령하지 못했던 요동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천하의 그 작은 안시성을 우리가 점령 못하겠는가 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놀랍게도 안시성은 진짜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사다리차가 오면은 거기다 기름을 끼얹고 불을 던져가지고 불을 붙여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벽을 부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위에 던져서 부숴버리고 그럴 정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가 자 이렇게 안시성 이따가 칩시다. 안시성 성문이 있고 이렇게 벽이 있는데 야 안되겠다. 우리가 얘네보다 더 이길 수 있도록 더 높이 토성을 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토산을 높이 쌓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제 성벽의 일부분이 덮이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당나라군이 공격을 했다면 고구려에서는 전체적인 무기 수도 있었는데 이 상황에 당나라군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양만춘 장군이 얘는 지금 겁먹었다 라고 판단하고
바로 공격을 해서 토성을 빼앗고, 그로부터 한 4일 동안 이제 토성을 놓고서 신랑이 한 끝에 마침내 당나라군을 패배를 하고 이제 이 안시정도 물러남으로써 고구려는 또 한 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 도중에 당태종이 이제 눈을 한쪽을 다쳤다고 하는데, 그리고 눈을 한쪽 다쳤다고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양만추 장군한테 경의를 표하는 표시로 이제 비단을 약 100필에서 300필 정도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서에 쓰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영웅을 이렇게 떠받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태종이 죽고 나서 4대 왕이 당고종에게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유언 하나 남길 건데 고구려 절대 공격하지 마라. 한 번 더 공격했다가 진짜 수나라 때처럼 우리 또 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태종이 죽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을 당고종이 아니었죠. 이때 당시 신라가 선덕여왕이었어요. 선덕여왕. 그리고 여기는 백제는 그때 당시 유자왕이었는데, 이제 당고종이 선덕여왕에서 이제 김춘추가 이제 고구려한테 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야 이거 고구려한테 거절당했으니까 믿을 거는 이제 이 당나라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제 가서 말씀드리고 당한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나당 연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백제도 멸망하게 되고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통일의 순간이죠. 하지만 당나라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신라한테 자기네들이 더 땅덩이를 넓다고 까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고서 이 대동강 위쪽,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지점쯤만 이제 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신라가 되고 여기는 훗날 발해가 돼가지고 땅덩어리가 더 넓어져서 나중에는 이 러시아랑 한 이 정도를 나중에는 발해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는 계속해서 세력을 잃다가 당고종 때부터 계속 세력을 잃다가 결국 당을 멸망하게 되고 송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역사에 만약에는 없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구려가 만약에 삼국통일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그 원남 그 넓고 넓은 만주 벌판 그리고 이제 남쪽까지 이르기까지 아마 우리 모두는 이 넓은 만주 벌판에서 지금껏 중국한테 옆에 있는 중국, 일본한테 기죽을 필요 없이 여기 일본이라고 치고 이제 일본한테 기죽을 필요 없이 하하호호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에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역시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신라가 송이신라 그다음에 이제 발해로 남북국 시대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청해수성 전투가 이 정도로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해수성 전투, 안시성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쩌다 보니까 남북국 시대까지 와버리고 말았는데요. 일단은 고구려의 전술이 이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또 군사시설 전술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고구려는 기마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을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 기마부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말을 타고 다니는 분인데 좀 남다릅니다. 뭐가 남다르냐? 봐봐요. 말이 근육질 말에 이제 갑오 풀셋이라는 병사가 이제 올라타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라 칩시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가지고 자, 일단은 자, 이게 이제 말이라 치고요. 자, 이제 여기다 안장을 하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풀셋을 한
병사가 이렇게 올라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고구려 기마 부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 이 상함뿐만 아니라 말한테도 갑옷을 입혔습니다. 말한테도 이제 아주 단단한 강철 갑옷 풀세트를 입혀가지고 이제 엄청난 위력을 과시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역사서를 봐보면요, 기마 부대가 지나칠 때마다 적들은 모두 떼죽음을 당했고, 우리 역시 백제와 연합해서 신라에 공격할 때 기마 부대가 쳐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기억될 정도로 고구려의 기마 부대는 상당히 위력이 높은 부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다 끝났는데요. 혹시나 오늘 강의 끝나고도 약간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은 댓글란에 한 번씩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 끝났고 다음 시간에 제 44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